본인 혹시 김성호라고 나이 40대 전라도 광주 출신으로 확인되는데 김성호라는 사람에 대해서 아시는 내용이 있어요? 아니, 없어요. 이번에 김성호 주범으로 한 금융범죄 사기단을 건거를 한 상태고요. 네. 건거한 과정에서 대략의 대포통장, 신용카드 무이품을 압수했는데 지금 통화하시는 여기 발견이 됐어요. 네, 본인께서는 그러시면 실제로 이 우리은행하고 하나은행 금융권 거래를 하고 계시니까 아니, 현재는 사용하지 않고 있어요. 네, 그러시면 거의 두 군데 죄를 우리은행하고 또 거래하시는 금융권이 있으십니까? 아니요, 본인만 사용하고 있어요. 네, 지금 들으신 음성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나긋나긋 아주 친절한 상담원 같은 목소리였죠. 그런데 이 음성의 실체는 최대 2천만 원의 신고 포상금이 걸려있는 실제 보이스피싱범의 목소리였습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무작위로 전화를 걸던 때와는 다르게 요즘은 신상과 이름 모두 알고 있다는 게 전과는 좀 달라진 범행 수법인데요. 지난 10년간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총 3조 원을 넘어섰고요. 지난해에 7천억 원, 그러니까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하루에 121명, 11분에 1명씩 당한다는 이 보이스피싱. 지금 혹시 당신의 전화기에 전화음이 울리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리고 당신을 유혹하는 그 나긋한 목소리와 지금 전화 통화를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걸려온 한 통의 전화. 여보세요. 저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고요. 신현철 수사관입니다. 금융사기단을 건거하셨는데 신상에서 본인 명의로 된 전화하고 정권 두 계좌가 있어서 들었습니다. 지난해 발생한 보이스피싱 범죄 총 4만 4천여 건. 피해액은 역대 최고치인 7천억 원을 기록했다는데요. 하루 121명. 12분마다 한 명씩 피해자가 발생하는 심각한 범죄, 보이스피싱. 아차 하는 순간 당신의 재산 그리고 일상까지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서울 동부지방검찰청 조종민 검사, 3천만 원 보이스피싱 피해 막은 은행원 임다영, 그리고 가수 신인성과 함께 날로 교묘하게 진화하는 신종 보이스피싱. 다양한 실제 사례를 통해 확실한 예방법과 대처 방법을 알아봅니다. 사실 요즘 보이스피싱이 전화를 받는 당사자 이름을 알고 있는 건 기본이고요. 네. 예, 가족관계나 직장, 채무 상황까지도 알고 있어요. 네, 정말 많은 정보를 갖고 있고 정말 대범해졌습니다. 그래서 한 발 더 나가서 기관 사칭 범행뿐만 아니라 가족을 사칭하고 지인을 사칭하면서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데 이럴 때 꼭 알아둬야 하는 것, 범죄를 당하지 않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네, 정말 너무 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어서 네. 섬뜩하기까지 한 이 보이스피싱을 한번 저희가 극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뭐 여러 가지를 알아보기 전에 이게 지피지기면은 100점 무패라고 최근 그 보이스피싱이 이제 일단은 사칭을 하는 거잖아요. 네. 전화를 통해서 내가 누구다라고 사칭을 하는데 그 유형이 일단은 1위가 검사를 사칭하는 거라고 합니다. 또 검사. 내가 검사다. 예, 예. 네, 저 실제 검사 사칭하는 그 케이스 저희가 음성을 준비를 해봤거든요. 일단 먼저 한번 자세히 들어보시죠. 네. 뭘 무서워합니까? 본인 마음 아니까. 그냥 이제 다 끝났으니까. 아유, 본인 힘든 거 아는데. 본 검사도 힘들거든요. 검사래. 그러니까 같이 힘든 마당에 좀만 힘냅시다. 혹시 파이팅 합시다. 걱정돼서 제가 이거. 그럼 검찰청으로 지금 나오실래요, 본인? 나와서 그냥 조사 받으실래요? 아니요. 검찰청 원래 검찰청은 본인이 오고 싶다 해서 올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혹시 그 수사관한테 여보세요? 네, 듣고 있어요. 그 수사관한테 김인수 수사관이라고 가잖아요. 수사관한테 그 김두현 검사예요. 네. 이름 잘 외우세요. 그 김두영 김도현? 김두현. 김도현? 네, 이름 이상한가요? 아니요. 아니죠? 김두현 검사 그 핸드폰 번호 본 검사가 알려줘도 된다고 했으니까 그 핸드폰 번호 알려주세요 하세요. 그다음에 그 서류랑 받아서 거기다 사인하시면 돼. 성함하고 쓰시고 자 5만 원권 7천 그리고 3천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자, 그리고 그 가방 건네주시고 그 발빨리 뛰니까 잘 부탁합니다. 고생 많으시네요. 잘 부탁합니다. 한마디 하세요. 야, 뭐 돈 그냥 건네고 잘 부탁한다 소리까지 하래요. 그러니까 이 시키는데도 이제 다 따라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검사 사칭한 보이스 피싱범의 이제 목소리 실제 이제 들어보셨는데 네. 실제 검사 입장에서 들어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아, 이게 정말 황당한 일이고요. 사실은 잘 아는 사람들은 이게 아니라는 건 아시는데 처음 당하시면 이게 속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몇 가지 말씀드리면 수사관이나 검사는 절대로 개인 전화번호를 알려주지 않고요. 네. 010 번호로 전화도 하지 않습니다. 제 번호도 소중하거든요. 네. 그거를 이제 피해자나 피의자에게 알려주는 것은 이제 말이 안 되고요. 그다음 수사기관에서 수사에 협조해라, 어디로 이동해라, 뭐 돈을 받아서 어디로 전달해라 이런 말들도 하지 않고 개인 정보를 요구하지도 않고 금전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예. 그다음 보이스피싱의 가장 중요한 건 전화를 끊지 말라고 하는데요. 전화를 끊으셔도 됩니다. 전화를 끊으셔도 불이익이 없고요. 네. 오히려 전화를 보이스피싱 의심을 하시면 그럼 전화 끊으시고 유선번호로 다시 확인 전화하시라고 저희가 유도하는 편이기 때문에 전화를 끊지 말라고 하면 이거 이상하다. 나를 자꾸 압박하면 이거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정말, 엄청 압박하고요. 예. 심지어 힘내시라고 화이팅하자고 그러면 진짜 네. 말도 안 되는. 네, 검사님들이 이렇게 본 검사는 뭐 어떻습니다. 그러니까요. 뭐 힘드니 뭐 나도 힘드니 힘냅시다. 뭐 이런 얘기는 안 하겠죠. 파이팅 뭐 이런 거는 절대 안 하겠죠. 근데 이제 또 검사 입장에서도 자신의 개인 휴대전화로 이런 전화를 할 것 같지도 않은데 절대 안 하고. 근데 예상치 못한 시간에 저런 전화가 딱 와서 검사라고 하면 놀래죠. 좀 굉장히 놀랄 것 같아요. 황당하고. 이 보이스피싱 범죄 중에 왜 유독 이게 검사 사칭 범죄가 이렇게 많은 건가요? 저도 억울하긴 한데 일단 대다수 국민들은 이제 검사와 마주할 일이 없고 조사를 받아본 적도 없으신데 네.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걸려와서 검사라고 하면 이제 겁이 나겠죠. 집중도 안 되고 그러면서 뭐 잘못하면 구속될 수 있는데 협조하면 뭐 선처해주겠다, 맞아요. 협조해라라고 하면서 그럼 내가 잘 따라가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는 사이에 뭐 정신없이 만들고 또 모든 것을 이렇게 뺏어가는 그런 과정이 진행되는 겁니다. 네. 네. 오늘 이 자리에 특별한 한 분을 또 모셨습니다. 3천만 원의 보이스피싱 범죄를 막은 은행원 임다연 씨인데요. 정말 대단한 일을 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그날 어떤 일이 있었는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좀 자세히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네, 고객님이 지점을 찾은 거는 아침 9시 이제 지점 문을 열자마자였습니다. 오시자마자 이제 현금 3천만 원을 인출해야 된다고 하셨는데요. 제가 자금의 용도를 묻자 의심스럽긴 하지만 금감원에서 전화 한 통을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자기가 이전에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게 있는데 이를 현금으로 즉시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셨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거리에서 만나서 저축은행 직원한테 돈을 주기로 했다는 약속까지 잡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듣고 이건 100% 보이스피싱이 절대 돈을 줘선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고객님이 이제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흥분 상태셔서 제 말을 잘 들으려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들은 저희 책임자분이 경찰에 전화를 했고 저도 고객님한테 이제 경찰이 오고 나서 같이 돈을 건네주는 게 좀 더 안전하지 않겠냐 이렇게 안정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머지않아서 경찰분들이 바로 오셨고요. 이제 고객님이랑 경찰분들이랑 같이 지점을 나가셨어요. 저도 차후에 이제 보이스피싱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대단하다. 너무 다행인데. 네. 근데 그 경찰분도 같이 가셨으니까 혹시 그러면 그 보이스피싱 그 범죄 하시는 분들도 그럼 검거가 됐나요? 아니요, 아쉽게도 인출책이 이제 낌새를 느꼈는지 현장에 나타나지 않았다고 해요. 계속해서 수사 중이라고 들었고요. 그래도 고객님도 이제 후에 보이스피싱인 걸 알고 많이 놀라셨다고 하는데 피해는 막아서 정말 다행이죠. 또 현장에 나타나지 않은 거 보면 그 인출 과정이나 이런 것도 다 지켜보고 있나 봐요. 참. 아니 그리고 그 제2금융권에서 대출권이 있다는 것도 알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참 섬뜩합니다. 그럼 어떻게 알아요? 그걸 다 고객이 말을 하는 거죠.
아, 말을 하게 유도를 해서. 기존에 이미 대출이 어디 있는지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실시간으로 계속 물어봅니다. 고객님 어디시죠? 어디시죠? 이동하시죠? 라고 하다가 네. 연락이 끊기면 아 이거 지금 단속이 떴나 보다 하고 안 만나거든요. 만나기 직전까지 계속해서 연락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그 범인들이 우리 주변 그 도처에 어딘가에 또 있다는 사실만으로 네. 또 섬뜩해지는데 이런 보도를 접할 때마다 가장 안타까운 건 또 이 피해를 입은 분들의 마음의 상처가 또 두고두고 남을 것 같아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이런 사건이 이제 급증하다 보니까 은행에서도 이제 대처를 하고 대안을 이제 모색하면서 이제 매뉴얼도 이제 강화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금 찾는 것도 그 전보다 많이 어려워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이제 500만 원 이상을 찾거나 아니면 예적금을 중도 해지할 때는 금융사기 예방 진단표를 작성을 받고 있어요. 이제 실제 진단표로 쓰이는 이제 서식인데 이게 보이스피싱을 막기 위해서 5가지 질문 정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문진표도 이제 피해갈 방법까지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이 알려준다고 하고 돈을 찾을 때 은행 직원이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해야 되는 데까지 알려준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도 좀 꼼꼼하게 체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정말 그 치밀한데요. 이런 그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 어떻게 처벌이 되고 또 기준 그리고 형량 같은 게 좀 궁금하거든요. 네, 원론적으로만 말씀드리면 우선 보이스피싱 범죄는 보이스피싱 범죄 인정되면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되고요. 네. 혹시 또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특별법 이름이 깁니다. 네, 이 법률에 의하면 징역 10년 이하의 범죄 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범죄로 수익을 얻은 경우 범죄 수익도 몰수 추징될 수 있고요. 범행 횟수가 많아지거나 피해액이 많아지면 형량이 가중되기도 합니다. 국내에서는 보이스피싱 총책이었던 사람이 징역 20년이 선고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네. 참 이 보이스피싱을 막기 위해서 가장 이제 최선의 방법이 네. 유형. 이런 타입으로 유혹을 하는 거나 이거를 알아야 되는 건데 혹시 인선 씨는 뭐 주변에 네. 좀 어떤 사례를 들었다거나 인선 씨가 겪었다거나 이런 저는 일이 제가 많이 있어요? 겪었죠. 그래요? 예, 제가 이제 의상이나 네. 뭐 이런 거를 좀 이렇게 주문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데 저는 분명히 국내 배송을 시켰는데 해외 배송이 왔다는 거예요. 택배 문자가 온 거예요. 네. 그래서 네. 확인해 보라고. 링크가 누르는 순간 망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모르게 누를 뻔하다가 예전에 엄마가 얘기했던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네. 아무거나 누르지 말라고. 네. 좀 말 잘 듣는다 막내 아들이니까. 아. 안 눌렀죠. 네. 근데 알고 보니까 없더라고요. 해외 배송에서 온 게. 뭐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전화로 보이스피싱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약간 제 느낌엔 텍스트 피싱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을 전 많이 경험을 했었어요. 문자로 오는 네, 거. 문자로. 네. 저도 그 전에 있던 직장에 여자 아나운서 선배가 50대 중반이신데 네. 그분의 자녀 돌잔치 어허. 초대장이 문자로 온 거예요. 나온 적 그거 어떻게 알아? 최근에 아이를 낳은 적이 없는데. 네, 최근에 아니 50대 중반이신데. 아이고. 그래서 다음 날 이제 회사 출근해서 물어보니까 자기는 그런 거 보낸 거 없고 그 아나운서국이 한 40명 인원인데 한 절반 정도는 받고 절반은 또 못 받은 거예요. 네. 그런 황당한 그런 이제 스팸, 무료 이런 전화번호가- 보이스피싱 같은 그런 네. 문자가 있는데 두 분도 혹시 그런 문자나 뭐 전화 같은 거 받으신 적이 있으셨을까요? 검사님이 받으면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크게 혼나지. 저 검사님한테도 와요? 저도 받으신 하루에 적 한 있나요? 두세 건씩 그 와. 대출 문자를 받고 있어요. 대출. 시중은행 이름을 사칭하면서 네. 뭐 정부 통합 지원 대상자이다. 얼른 대출 신청해라. 이런 문자도 오기도 하고요. 제 아내는 또 그 아이가 되게 어린데 네. 문자를 받아가지고 엄마 나 성환인데 엄마 돈 좀 보내줘. 그래 성환아 너 지금 내 옆에서 놀고 있잖아. 막 이러고 그러니까 이 상황은 그러니까 엄마 이름, 그다음 이 사람의 아들 이름, 그다음 엄마 연락처가 이제 어디서 노출이 된 거죠. 네.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 실제 검사는 그럴 때 어떻게 대처하시나요? 제가요? 네. 제가 전화 받을 때 서울 동부지검 조정민 검사입니다 하면 끊더라고요. 좀 더 검사님이 검사님한테 전화해. 아이고, 대화를 하고 깜짝이야. 싶은데 끊더라고요. 네, 네. 그 전 국민이 다 이제 몇 번씩은 이제 받아봤을 그런 유형인데 맞습니다. 그만큼 네. 이제 심각하고 많이 있습니다. 나는 안 당할 거야, 나는 괜찮아 해도 불시에 이런 이제 그렇죠. 전화나 문자가 오면 네. 또 당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몇 번의 그 실제 사례들을 반복해서 이 패턴과 유형을 알려드릴 테니까
숙지하시고 앞으로 절대 당하시는 분이 없기를 정말 간곡한 마음으로 오늘 방송 준비했습니다. 네, 보이스피싱에는 크게 3가지 유형 정도가 있다고 하는데요. 저희가 오늘 그 유형을 직접 좀 알아보는 시간을 자세히 가져보려고 합니다. 네. 유형을 어떻게 나눠볼 수 있을까요? 주로 한 3가지로 나눠진다던데. 네, 일단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관 사칭형이 있습니다. 네. 경찰, 금감원, 검사 같은 기관을 사칭하는 유형이고요. 네. 두 번째로 대출 사기,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는 유형입니다. 기관 사칭형이 피해 규모가 가장 크고요. 대환 대출형이 발생 횟수가 제일 많은 범행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에 많이 발생하는 메신저 피싱이 있는데요. 네, 가족이나 지인을 사칭하는 유형입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이제 경기가 많이 침체되고 대출도 많이 받으시고 이제 서민들이 많이 힘드신데요. 네. 그런 상황을 이용해서 대출 상품을 저금리로 갈아타게 해주겠다. 정부 대출 대상자이다. 이런 식으로 많이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시대 상황에 따라 또 트렌드가 바뀌는군요. 네, 그 많이. 상황에 네. 사람 마음들이 또 많이 약해지고 예. 혹할 수 있는 그런 정부에서 일종의 무슨- 이것도 예. 상품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들이 계속 속출해서 나오는 상황이군요. 예, 네. 맞습니다. 요것만 딱 조심하면은 당하지 않는다. 이런 거 혹시 팁 있을까요? 네. 일단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은 2가지 정황입니다. 예? 달콤한 말로 유혹을 해서 돈을 송금하게 하거나 당황한 정황을 만들어서 돈을 편취해가는 행위입니다. 네. 일단 이런 전화가 왔었을 때는 사기범들이 불러주는 계좌로 돈을 송금을 하지 말고 기관이나 그리고 포털 사이트 이런 데 전화를 번호를 재차 확인한 다음에 일을 보는 게 현명한 방법입니다. 네네. 근데 이기동 소장님, 보이스피싱 범들이 뭐 연령, 직업별로 좀 이렇게 공략을 하려고 하는 네. 그런 어떤 그 시기, 뭐 또 컨셉 이런 게 또 있을까요? 그런 게 있어요? 범죄 수법은 지금 밤새도록 이야기를 해도 다 못합니다. 왜?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웨딩철에 맞이해가지고 딸과 사이를 납치해서 돈을 송금을 해라 교묘하게 연락을 끊어놓고 또 이제 대학교 입시철을 맞이해서 허위 통보를 보내서 등록금을 편취해가는 행위 또 좀비폰을 만들어서 어느 기관에 전화를 걸어도 이제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정황을 만들어서 돈을 편취해가는 행위 이렇게 무궁무진한 방법으로 이렇게 당신들의 지갑을 노리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그 중장년층이 타깃이 되는 보이스피싱 유형을 이번에 또 이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가족과 지인을 이제 사칭하는 그런 범죄 유형인데 이른바 이번에 들려드릴 건 엄마 나야입니다. 그 최근에 가족 지인을 사칭하는 그런 범죄가 과거하고 이제 크게 뭐 좀 달라진 점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최근에 많이 급증하고 있고요. 그 전화번호 일단 전화번호를 속이는 거죠. 그다음에 그 카카오 메신저에 그 네. 프로필 사진 같은 것도 이게 도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휴대전화에 이제 전화번호가 보이스피싱 1단계 넘어갔다는 걸 뜻하는 것이고요. 가장 손쉽게 이런 전화번호를 얻는 것은 악성 앱을 내 전화에 설치하고 보이스피싱범들에게 전화번호가 가게 되면 피해가 당할 수 있습니다. 네. 아니 저도 이제 아이를 키우고 있으니까 저도 얼마 전에 받은 이게 있어요. 뭐예요? 문자가 뭐예요? 제가 그래서 이거를 야 이거 나도 있는데 하고 가져왔는데 엄마 나 폰 액정 먹통돼서 임시 이 번호 사용하니까 문자 확인하면 답장 줘. 이렇게 왔어요. 이게 속칭이 엄마 나야 그거네요. 네. 근데 사실 저희 딸은 이 폴더폰이거든요. 네네. 액정이 없어요. 그리고 공부 시간에 왔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제 저야 뭐 상황이 이제 파악이 되니까 안 놀랐지만 이게 이제 당할 수밖에 없는 특히 이제 엄마 급히 돈을 좀 보내줘 이러면 엄마는 놀래서 일단 도와줘야 되나 보다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사례를 좀 준비를 했는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자, 아들한테 왔어요. 엄마, 바빠요? 무슨 일이야? 나 저 말하는데 급하게 돈 보내야 될 일이 있는데 지갑을 잃어버렸어요. 아이고. 경찰에 신고는 했는데 자, 경찰에 신고는 했는데 언제 찾을지 모르겠으니까 자, 계좌번호 보냈고 여기로 500만 원만 빨리 다그치기 시작했죠. 근데 전화는 왜 안 받니? 받아봐 하는데 저 지금 부장님이랑 회의 중이에요. 이따 일 끝나면 전화할 테니 돈만 먼저 이체하세요. 어허. 그래 보냈다. 이미 돈이 갔어요. 갔네. 밥은 먹고 들어오니 이런 톡이 있었는데 이게 실제 사례입니다. 아유 보냈어요. 여기 지금 뜨끔해지네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인선 씨 혹시 이 아들과의 이 톡
이 화면에서 네. 혹시 좀 이상한 점. 이상한 점 찾을 수 있을까요? 500만 원은 어디? 근데 저도 보면은 딱 그냥 아들이 얘기하는 것 같네요. 그리고 일하는 중에 네, 이제 엄마한테 급하니까 회의 중에 보낸 것 같고. 근데 전화를 안 받네? 전화 안 받는 그치? 게 좀 이상한 것 같은데요. 전화를 왜안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런 500만 원이나 되는 이런 거금은 실제 전화 목소리로 이렇게 뭐 좀 통화를 달라고 한 하지. 다음에. 네. 저걸 문자나 이렇게 뭐 SNS로 그러니까. 아무리 부모님이라도 달라고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저거 좀 이상한데. 우리 은행원이신 임다연 님이 매 눈으로 보고 계시거든요. 혹시 뭐 찾으셨나요? 제가 좀 봤는데 좀 이상한 부분이 있긴 네. 해서요. 어디 뭐죠? 어떤 건가요? 이제 위에 보면 아들이면 이미 추가가 되어 있을 텐데 친구 추가가 이거. 그러니까 아들인데 아직 친구로 추가가 안 돼 있는 거네요. 자, 검사님 이게 정답이 맞습니까? 네, 정답입니다. 네, 자세히 보실게요. 네. 상단에 보면 이제 친구 추가로 되어 있는데요. 네, 그 옆에 이제 차단 신고도 있는데 네. 친구 추가가 아직 안 된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아들인데.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제 해외에서 온 해외에서 온 메신저니 조심하세요. 네. 이런 문구도 뜹니다. 그런데 프로필도 같습니다. 저기 보시면 이제 아들이 2개가 떠 있네요. 그래서 네, 아들이 2개가 아들이 프로필 2개가 둘이네요, 떠 있는 진짜? 것으로. 네. 똑같아. 여긴 하나였는데 저쪽은 둘이 됐어. 네, 그래서 복사가 말투도 됐나 봐요. 비슷하고, 네, 말투도 비슷하고 프로필도 복사해서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우선 확인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조금 뭐 가족간이지만 아들, 근데 아빠 생일이 언제지? 뭐 너 지난번에 안 왔더라 서운하게 뭐 이렇게 네, 물어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걸 맞추는지 안 맞추는지. 네, 아들 엄마 생일 언제지? 그러면은 이제 그쪽에서 막 화를 낼 거예요. 바쁘니까 그런 거 물어보지 마. 하면 이상한 거죠. 전국의 모든 엄마들이 지금 저희 방송을 보셨으면 그러니까요. 좋겠네요. 네, 그래서 네. 앞으로는 이런 그 피해자가 안 나오셨으면 좋겠는데 우리의 개인 정보가 도대체 이제 어떤 수법으로 이렇게 노출이 되는 건가요? 사기범들이 이제 불특정 다수 사람들에게 이런 악성 앱이 감염된 이 문자를 유포를 시킵니다. 네. 택배가 반송되어 왔습니다. 또 돌잔치 청첩장이라든지 무궁무진한 방법으로 일상생활에 일어나는 이런 일들을 이제 공유를 해가지고 악성 앱에 감염을 시켜버리면 이제 클릭을 해버리면 나의 핸드폰이 악성 앱에 감염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핸드폰이 제 기능을 못 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어디에 전화를 걸어도 이제 사기범들이 이 전화를 다 당겨받습니다. 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은행에 전화를 걸면 은행 직원 사칭을 하고 이제 검찰청에 전화를 걸면 검사 사칭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